4월 24일 알고뉴스 시작합니다. 촬영 시각은 23일 밤 10시입니다. 미군이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합니다. 금융 입법을 넘어 국방까지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Five Eyes예요. 네, 5가지 핵심 뉴스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원 언제나 미국 이란 전쟁 얘기로 시작합니다. 협상 되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될 것 같아요. 네, 카더라 소식인데요. 러시아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교 소식통을 이용해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요. 아마 회담 준비 과정이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회담한다는 건 아니고 오늘 밤이나 내일 중으로 회담을 언제 할 거야가 결정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 나오는 뉴스를 보면요. 회담을 안 할 것 같진 않습니다. 조만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주말깨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회담을 가로막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란은 미군 봉쇄를 풀어라.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어라였고 그게 전제 조건이었고요. 미국은 풀 수 없다. 협상이 완료가 되면 그때 풀겠다였어요. 이러다 보니까 회담장 자체에 앉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파키스탄이 뭔가 보관을 내놨습니다. 갈등 중재안으로 이란에 대한 봉쇄를 미국이 부분적으로 해제해라. 완전히 해제하는 거 아니고 부분적으로 해제하면 미국도 한 발 물러서고 이란도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관점에서 둘이 협상장에 나올 수 있지 않겠니? 라면서 절충안을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이 열일하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핵 얘기는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휴전 연장 발언을 했고요. 3일에서 5일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무기한 연장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약간의 긴장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군이요. 이란 항구 전면 봉쇄 및 최소 3척 이상의 이란 유조선을 차단 우회 조치를 시행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란도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납포하고 공격을 지속해서 군사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고요. 이 기뢰 제거 관련돼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무즈 긴장감이 지금 현재 상당히 고조돼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선박 2척을 납포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란이. 그러면서 해협 통행이 사실상 전면 마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돌아다니는 거 보면 긴장감은 올라가고 있는데 최소 파국은 아닙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지표가 뭐냐? 바로 유가입니다. WTI거든요. 자, 유가 기준을 보자면 한때 긴장감이 최고조로 돼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협상 어떻게 안 해? 이거 지금 그러면은 미국이 이제 때린다라는데 어떡하지라고 할 때 어떻게 됐냐? 유가가 WTI 기준으로도 $100가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가 아니야 2주간 휴전 연장이야라고 딱 발표하고 나니까 이게 쭉 밀렸죠. 그리고 나서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의 전쟁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란 외교부 장관이 우리 호르무즈 해협 전면 개방하겠다라고 하고 트럼프는 우리 거의 뭐 협상 끝났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무려 $79까지 찍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거 아닌데 이란이 다시 해협 재봉쇄를 선언하고 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오긴 했지만 유가 수준이 $93예요. 그때 최악이었을 때가 $100를 넘어섰는데 그때만큼은 긴장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긴장감이 돌고 위험한 건 맞고 군사적 충돌 있을 수도 있는데 유가 수준을 보면 지금은 최악이 아니라고 시장은 판단한 것 같고요. 이 유가는 중동 상황에 따라서 약간 이렇게 지금 가격이 어쨌든 간에 높게 형성돼 있는데 지금 자산 가격을 보자면 중동은 안전해도 없습니다. 이건 이제 끝났고 어차피 여기서 더 심화되지 않으니까 이건 이제 더 이상 아웃 오브 안중이고 이제는 기업들 실적에 집중하면서 실적이 잘 나오는 반도체 중심 뭐 코스피 지수 날아다니고 있죠. 미국도 역시나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실적 잘 나오니까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스 2, 클래리티, 반격 나섰지만 쉽지 않다. 제가 얼마 전에 은행 쪽이 로비력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이제 상원 쪽의 로비, 특히 상원 공화당 의원 쪽의 로비를 통해가지고 클래리티 입법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코인베이스, 리플 포함한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 기업연합이 공화당 측에다가 상원 은행이어다가 클래리티 빨리 심의하세요 라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클래리티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더블록의 보도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이외에 클래리티 액트 입법을 가로막는 5가지 추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자 지급 문제 가지고 막 갈등한다라고 다 이해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이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려 5가지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CFTC 위원수 부족입니다. 전 놀랍게도요, CFTC에 현재 의결권을 가진 위원이 단 한 명밖에 없대요. 의장밖에 없대요. 이런 정도의 비정상적인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면,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면 가상자산에 대한 막대한 감독 권한이 CFTC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다 증권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상품이기 때문에 CFTC가 관할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원진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원은 CFTC에 이런 큰 임무를 맡기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는 예측 시장 규제 편입 시도입니다. 이 폴리마켓 등 예측 시장 영향력 굉장히 커졌죠. 그래서 이 예측 시장 규제를 클래리티 법안에 함께 묶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한 도박 규제를 넘어서 내부자 거래, 요즘 문제 많죠.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서 법안의 복잡도를 극도로 높이는 독소 조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측 시장까지 여기 이제 클래리티에다가 갖고 들어오면은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문제예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관련 윤리적 갈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주도하는 크립토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 대한 윤리적 우려인데요.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 프로젝트를 겨냥해서 법안에 강력한 이해상충 방지 조항을 넣으려고 할 경우 공화당이 이를 거부하며 법안 자체가 결렬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자 지급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때문에 빚어지는 요 문제가 민주공화 양쪽의 갈등을 오히려 더 부를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란의 가상자산 결제 및 국가 안보 우려입니다. 이란이 국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비트코인 얘기도 나왔고요. 스테이블 코인도 얘기도 나왔고요.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국가 안보 차원의 우려입니다. 이란 등 적대국들의 가상자산 활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이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거예요. 이거를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라는 압박이 커지면서 업계와의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갑자기 이제 이란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뭘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야 그러면 이 클래리티 법안에다가 강력한 규제까지 담아야 돼. 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대요. 이러면 이제 업계 입장에서는 그럼 규제만 더 세지는 거잖아요. 클래리티 하게 되면 조금 느슨한 규제 하에서 사업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뭐야? 이거 과거보다 더 규제 심해지는 거야? 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섯 번째도 재밌습니다. 신용카드 경쟁법과의 연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통과할 때 거기다 슬쩍 뭘 같이 이렇게 넣거든요. 이 가상자산 법안과 결의다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 법안이 협상카드로 지금 등장했습니다. 이 특정 의원들이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조건으로 자신들의 역점 사업인 신용카드 규제안을 함께 처리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이 금융권의 로비가 그러니까 클래리티 액트는 크립토를 다루는 법이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슬쩍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관련된 법안을 넣으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융권의 로비까지 복잡하게 얽히면서 입법 동력이 분산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거 말고도 5가지 쟁점 사항이 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5가지 장애물을 고려할 때 이제 분석을 한 TD 코엔의 시각은 매우 회의적이다라고 합니다. 예측 시장이나 트럼프 가족 프로젝트 같은 이슈는 단순한 수치 조정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싸움이기 때문에 통과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만약 이 장애물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안 통과가 27년으로 밀릴 수 있고 실제 시행은 29년에나 가능할 거다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TD 코엔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으로 해가지고 클래리티 액트가 26년에는 통과될 것 같냐라는 폴리마켓 전망에 대해서 46%,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쉽지 않다라고 시장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뉴스 3. 미군이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한다. 제가 클래리티 관련된 조금 좀 슬픈, 제가 침울한 뉴스를 갖고 왔는데 이 뉴스는 가슴이 웅장해지는 뉴스입니다. 코인데스크가 갖고 왔어요, 뉴스를. 자, 제목이 가슴에 너무 팍 와닿습니다. US military runs 비트코인 노드. 미군이 비트코인을 운영한다,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seize, 본다. 크립토를 뭐로 본다고요? as power projection versus China. 중국과의 약간 군사력 경쟁, 파워, 이 권력 경쟁 측면에서 크립토를 본다라는 거죠. 누가 얘기했냐?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인 세뮤얼 파파로 제독이 의회에서 미군이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실시간 노드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노드 운영이 채굴에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비트코인 프로토콜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보안 및 보호에 대한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테스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보자면 비트코인이 강력한 정부의 통제하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정부에 대한 그 저항에서 시작한 탈중앙화잖아요. 그런데 미국 전투사령부가 직접 P2P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어요. 예전에 제가 오태민 작가님 그 강연을 듣는데 그 미군 쪽에서 비트코인이 이게 어떻게 설계가 됐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트코인과 관련된 굉장히 장문의 보고서를 냈다. 미군 쪽에서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었는데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자체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미군이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의회에서 나와서 한 얘기니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의회 나가서는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거든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아까 사무엘 파파로 제독이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갔어요. 미군이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상 노드를 운영하며 모니터링 및 작전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파파로 제독은 비트코인을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에요.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힘을 투사하기 위한 컴퓨터 과학적 도구라고 정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군 입장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아니라요. 컴퓨터 과학적 도구라고 본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중국과의 패권 경쟁 때문인데요. 청문회에서 실제로 나왔대요. 이런 얘기가. 중국이 보유한 비트코인 19.4만 개로 추정됩니다. 미국 정부의 보유량을 비교하면서 가상자산 분야에서의 우위가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이 그 청문회에서 의회에서 강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메커니즘이 공격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강요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를 활용한 군사 통신 및 명령 신호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금 전 이걸 보면서 양자컴 나오면 비트코인 해킹 당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군대 쪽에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보안에 철저한지를 활용해서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군사통신 및 명령 신호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측면에 있어서 와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보도였습니다. 자, 미군이 비트코인 노드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 정확히 말하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전략적 자산의 하나로 본다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지위가 단순한 금융자산, 디지털 금을 넘어서는 네트워크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기사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의미를 보자면 비트코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시각이 규제 대상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완전히 전환됐음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무기화입니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탄력성과 보안성을 군사적 통신망이나 데이터 보호에 응용하겠다는 뜻이죠. 해킹 불가능한 글로벌 인프라로 비트코인이 인정받은 셈입니다. 아울러서 미국과 중국 경쟁에서 지정학적 게임의 체인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 경쟁이 영토 경제를 넘어서 해시레이트와 노드 점유율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군이 직접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미군이 참여하잖아요. 특정 국가의 공격으로부터 더욱 견고해지는 동시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편입의 최종 단계 국방이라는 그 분석을 했는데요. 금융권 ETF가 나왔죠. 정치권 입법입니다. 이게 그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략적 행정명령 나오고요. 비트코인과 관련된 클래리티 액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을 뭔가 그 규제 대상으로 넣으려는 시도들이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국방부까지 비트코인을 수용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미국 국가 시스템에서 제거 불가능한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기사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 4. DAT 기업의 미래인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뉴스를 들고 왔다라고 하면 좀 우울해지는 뉴스를 들고 와봤습니다. 블룸버그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제목이 Shareholder in UK Bitcoin Accumulator.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모아오고 있는 기업의 쉐어홀더, 주주들이 푸싱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푸싱한다? Sell all its token. 비트코인을 모았잖아요. 근데 팔아라! 라고 주주들이 압박을 한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가 갖고 와봤습니다. 사츠마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원래는 AI 인프라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 하반기에 약간 작년부터죠. 스트래터지를 따라하면서 내가 제2의 스트래터지다라고 하면서 DAT 전략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비트코인을 열심히 샀어요. 근데 아시죠? 작년 하반기에 시장이 어땠는지. 10월 10일 대청산 사태 이후 시장이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물론
그 하반기로니까 7, 8, 9, 10까지는 좋았어요. 10월 10일 이후 깨진 거지. 어쨌든 매집을 시도했고 그 결과는 뭐 다 아시겠죠. 근데 이 주요 주주 중에 사츠마 테크놀로지의 주요 주주 중에 판테라 캐피털이 있습니다. 사츠마 측에다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 현재 가치 약 5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즉시 매각하고 그 돈을 주주들에게 환원하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판테라 등 주주들의 압력으로 CEO와 CFO가 최근 사임했고요.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자, 비트코인 모아가지고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했더니 회사가 나락으로 간 거죠.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를 보자면요. 사츠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2의 마이크로 스트래터지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먼트 펀드를 통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했어요. 아시다시피 이때가 사실 시점이 좀 그렇습니다. 시장 반응은 냉담했고요.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25년 6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99% 이상 떨어졌습니다. 거의 뭐 나락으로 갔다. 그 흔한 알트코인 차트가 됐겠죠. 시가총액이 회사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순자산 가치 나부보다도 낮아지는 역프리미엄 현상 발생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오르면서 스트래터지는 엠나부가 드디어 1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회사가 비트코인 사면 주가가 오를 거라 기대했어요. 왜? 스트래터지가 워낙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본업, AI 인프라에 대한 불확실성, 무한 레버리지 전략이 도구로 작용하면서 주들 입장에서는 안에 들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팔고 그거 배당하라라고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DAT 모델이 붕괴된 겁니다. 자, 블룸버그는 이 뉴스를 가지고 왜 주목을 했냐라고 보자면요. 시장의 회의론입니다. 이건 단순한 한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DAT 모델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트래터지처럼 성공하는 케이스는 사실 극소수고요. 스트래터지는 진짜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예. 준비되지 않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전략은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이 됐고요. 25년 한때 뜨거웠던 기업들의 비트코인 보유 열풍이 이제는 본업에 충실하는 주주들의 거센 압박에 직면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시장에는 이들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까 봐 걱정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사실 이게 매물로 나오면 좋을 게 없죠. 그러나 긍정적인 건 DAT 물량의 거의 대부분은 스트래터지가 갖고 있고요. 최근 81만 개를 돌파했죠. 그리고 그 물량은 스트래터지는 다른 기업들과 달리 튼튼합니다. 게다가 자본 조달 구조를 굉장히 비트코인 구조화 상품을 만들어서 잘 설계를 했어요. 단순히 주식 팔아서가 아니고 전환사채 발행해서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래터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이들이 들고 있는 81만 개가 나올 일은 별로 없다. 셀러의 표현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3,000달러인가 가지 않는 이상 자기들은 거의 팔 일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근데 우려되는 점은 스트래터지를 뺀 나머지는 조금 고개를 갸웃하게 되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사츠마 요 회사 사츠마 테크놀로지 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뉴스 5 비트코인 상승 아직은 안심 못한다. 사실 우리 6만 깨지나 막 가슴 졸이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 7만 7천, 7만 8천, 지금 8.5나 막 이랬던 상황이니까 많이 올라왔잖아요. 본격적으로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립토 퀀트의 줄리오 모레노라는 그 리서치 센터장, 네, 이분 거에서 갖고 와봤어요. 리서치 헤드. 이분이 엑셀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영구 선물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완전히 주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일이 1월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그때 98개의 최고점 찍으면서 다시 10만 달러 돌파, 최고점 경신 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나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졌죠. 현물 수요가 위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레이더들이 차익 실현 시작하면 조정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보시면요. 여기 이 보라색이 퓨처 디맨드예요. 선물 시장의 수요입니다. 그리고 요 분홍색이 스팟이에요. 이 보시면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국면에서 누가 시장을 주도하라고 보면 이 보라색 쪽의 매수세가 여기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자, 요런 일이 언제 있었냐? 보라색이 위에 있으면서 시장을 주도하던 때가 바로 요때 1월입니다. 그런데 요때 현물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고래들이 물량 팔면서 하락했죠, 가격이. 지금 요때 가격이 하락하는 거는 선물에서 매도가 나오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 뭐 이 그래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선물에 의해 주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올라올 때도 보니까 선물이 매수로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고 이 현물에서 이게 따라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물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말한 대로 만약에 현물 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차익 실현 물량 나온다? 그럼 이 조정은 좀 조정 위험이 있다. 이 상승세는 좀 꺾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인데스크 기사가 나왔는데요. 비트코인 상승 지표가 약소장을 벗어났지만 경고 신호가 함께 나타납니다라는 이제 분석 기사가 있어요. 크립토 퀀트에 보면 불 스코어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숫자가 있는데 1부터 100까지 있고요. 50이 중립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10가지 온체인 지표를 종합해 가지고 지수화한 겁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0부터 100까지가 있고요. 요 지금 불 스코어가 여기 보시면 거의 딱 50에 왔죠. 그래서 이 50에 왔으니까 불 스코어 쪽으로 이제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구나.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가 실제로 가격도 이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온체인 지표와 함께 맞물려서 가격의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나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게 10월 10일 대청산 사태 이후로 이 불 스코어 보시면 계속 떨어졌잖아요. 완전히 바닥 찍고 올라와서 이제야 처음으로 50을 회복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자를 외쳐도 되냐? 라고 봤을 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요때 22년 요때 보시면요. 이게 불스코어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50 중립 왔어. 그럼 이제 가자를 외쳐도 되는 건가? 여기도 살짝 올라왔잖아요, 가격도. 가자를 외쳐도 되는 건가 싶었더니 그다음에 얘가 불스코어가 이게 위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떨어져 버렸죠. 그러면서 가격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바닥에서부터 여기 보시면 온체인은 이때가 보면 100이에요. 불스코어예요. 이게 뭐냐면 바닥 찍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보시면 50이니까 이거 추세적으로 이게 불스코어가 계속 나타나면서 가격도 오르나 싶은데 요때 보시면 50 찍고 그다음에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요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22년 3월에 나온 유사한 중립적 해석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가자 한 줄 알았더니 이게 다시 떨어지면서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온체인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서 지금이 약간 그런 국면이라는 겁니다. 마냥 안심하기에는 약세장을 벗어났다기에는 조금 이른 국면에 있다라는 온체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 아이디어였습니다. 알고라는 알츠미들의 성공 투자와 행복 투자를 응원합니다.